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장이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또 최윤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네, 지각 피치 못할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 죄송하고요. 8시에 시작하는 걸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원래 한 20분 전에 미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 제 앞에 한 500m 전방에서 행주대교 남단과 방화대교 남단 사이입니다. 네, 거기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들이 뒤로 김포에서 서울 방향 올림픽대로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전부 뒤에서 한 3-40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한 500m에서 한 700m 앞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봤더니 거기 결국은 탈출해서 BMW SUV 하나랑 뭐라서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 뒤에서 사고 때문에 대기하고 있느라고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도 지각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어? 행주대교 남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딱 신빙성과 신뢰감이 있잖아요. 조금 전이에요. 네, 조금 네. 전에 행주대교 남단에서 방화대교 남단 사이 올림픽대로 가는 방향이죠. 올림픽대로죠. 거짓말할 일은 절대 없죠. 저희가 뭘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거기서 돈을 많이 추돌 벌겠어요, 뭘 사고가 좀 하겠어요. 크게 났어요. 네, 네. 앞에서. 아니,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도로공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로공사도 물론 있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이번 주는 원래 이 시간대면은 이제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가 맞아요. 엄청나게 막히는데 이번 주는 또 그 도로공사 때문에 더 막히기도 하고 겨울이라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차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지금 아직 가을인데 11월이니까 하지만 지금 특히 작년 기준으로는 한 보름 정도 지금 추위가 빨리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 한 5도, 7도 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그 바닥에 조금 비가 왔거나 물기가 있을 경우에 블랙 약간의 아이스? 아이싱 현상이 있습니다. 영하로 안 내려가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한 11월, 12월 기간부터 한 3월 되기 전까지 스노우 타이어들 또 많이 갈아 끼시는 분들 사서 갈아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사계절 타이어 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겨울 대비해서 오늘도 사고 난 게 어떤 상황에서 사고 났는지 앞에서 모르겠지만 일찍 추위가 찾아오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럴 진짜. 때 특히 이제 차량 후륜 또 모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쭉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지금 20년, 제가 97년부터 차를 사서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25년 운전했잖아요. 25, 6년. 저도 위험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간혹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쭉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다가 쿵 박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겨울에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니까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 끼시고 타시는 게 낫긴 낫습니다. 뭐 승차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한문철 팁인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여름 타이어 끼고 다녀도 괜찮아요. 물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러면 운전을 안 하고 요즘은 제설 작업들을 또 잘 해놓으니까 시내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다녀도 되긴 돼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해서 보니까 비탈길 도로 밑에다 열선을 깔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시내만 이곳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장거리를 뛰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여름 타이어로 그냥 개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냥 겨울에도 사계절도 안 끼고 네.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면 괜찮네 그러고 스노우 타이어가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보험이라 생각하고 스노우 타이어 끼시는 게 낫습니다. 네, 겨울에는. 위원님 늦으셨으니까 사과에 뿌잉뿌잉 한번 해달래요. 이런 건 내가 또 잡아내지. 기다리신 분들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뿌잉뿌잉.
네, 죄송해요. 네. 첼시의 좋은 경기력으로 기분이 좋으셔서 옷 아. 입고 오셨나요? 이 색깔? 오늘 저 첼시 안 그래도 제가 파란색 신발 얼마 전에 샀는데 다 이거 의도하신 거죠, 솔직히. 아니에요. 이 신발을 색깔 봤을 때 뭐 빨강색, 검은색, 뭐 하얀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원래 파란색 신발이 많아요 집에. 그냥 그 이유는 어. 나에게 뭔가 그 들끓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한 5살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파란색만 집에 많아요. 5살 때부터? 5살 때. 그러니까 첼시를 좋아하기 전부터 난 파란색 팬이었다. 그렇죠. 근데 첼시는 파란색이 좋아서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 삼성도 제가 파란색이 좋아서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당 쪽으로 이사를 했다가 원래 포항 팬이었는데 예전에 분당으로 이사했다가 가까워서 수원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파란색이네. 그러니까 결국에 파란 피가 흘러서 그런 거잖아요. 땡겨서. 그죠? 파란색이 좋아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혈육이 땡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막 남매나 자매들끼리 막 이러면 아 피가 땡겨서 이렇게 한다 아. 이러는데 다 그런 것처럼 피가 땡기네 지금.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파란색이네? 그러니까 또 애정이 있긴 하죠. 자 위원님 이렇게 앙 물어보세요. 피를 파란색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럼 일본 국대도 좋아하시나요? 그러는데 네,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음료수도 네. 파워에이드만 드신다는 거 사실인가요? 인생이 파란색, 블루스. 빨간색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정치권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사설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댓글들이 정말 넘쳐 흐르는 것 같아. 다들 네. 드립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죠? 정치색도 파란색. 인생의 블루스 막 난리 났어. 네, 정치인들 되게 싫어해요. 제 주위에도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제 친한 친구도 정치인이 있었고, 네. 근데 되게 싫어해요.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네, 그쵸. 정치판만 가면 맞아. 멀쩡하게 잘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쪽만 가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네, 웬만하면 그쪽 가지 마세요. 네. 오늘 방송 심오하다. 장 위원님 오늘 체육당이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주제가 첼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첼시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첼시 가루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솔직히 이번 경기 뭐 진짜 기분 좀 좋으셨죠? 저는 그 토트넘 울버햄튼 홈 경기였죠. 그 경기 중계하고 이제 다음 날 1시 반 새벽 경기로 이 첼시 맨시티 경기를 중계했는데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네. 네. 그만큼 예상치 못하게 첼시가 엄청나게 좋은 경기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계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놀랬고요. QK님 감사해요. 네. 내용이 근데 마음에 안 드네요. 왜 네. 뭔데요? 진짜 못 봤어요. 감사하긴 한데. QK님 뭐라 했는데요? 못 봤어요. 올 시즌 루카쿠 있었으면 몇 승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 네. 일부러 저 5,000원에 저를 매기시려고 지금. 놀리시려고. 네. 지현이 형 나도 97 면허 인천 태평양 공설운동장 죽돌이었는데. 아 그래요? 형 항상 응원하는데. 우리 저 염 97 감독님 면허가 뭐야? 염 감독님 우승했잖아요. 네. 염경엽 감독님, 우리 저 태평양 현대, 네 내야수였어요. 태평양 현대, 방망이는 물방망이였는데, 예? 근데 원래 영 감독님이 솔직히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셨죠. 아니 수비는 근데 진짜 잘했어. 수비 천재. 수비는 진짜 잘하고 실책도 적고요. 수비는 진짜 잘하는데 사실 저는 태평양 저 현대 팬이었으니까 3미 때부터. 우리 도원구장을 가던 인천에 아니면 잠실로 이제 원정 오면 잠시 3루 쪽으로 가던 사실 염 감독님 염경엽 선수 나오면 타격은 기대를 안 해요. 그냥 팀 플레이나 해서 뭐 보내기 번트나 하고 뭐 그냥 저 땅볼로 저 주자나 좀 이렇게 다시 밑질로 시켜주면 다행이지. 타율이 정말 낮았어요. 그러니까 1할 9푼대에서 2할 때 초반. 선발 느낌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수비를 워낙 잘하고 되게 이제 지능적인 선수였기 머리가 때문에 진짜 좋고 네. 항상 그랬대요. 염경엽 감독님이 더그아웃에서 그렇게 뭐를 썼대요. 선수 아주 시절부터. 똑똑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현대 막판에는 타율도 조금 올라가 그랬어요. 여기 저 현대 팬이 계시길래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고 우리 정말 근본 없이 방송을 첼시 얘기했다가 갑자기 LG 얘기했다가 라이브가 원래 그런 거죠, 뭐. 아니 저 네. 사실 그 3차전 갔단 말이에요.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보러 갔어? 제 애기랑 남편이랑 다 같이 갔어요. 한 점 차로 이겼던 경기 보러 갔네요. 네, 엎치락뒤치락했던 그 경기 네. 보러 갔었는데 저는 KT 응원하러 또 갔단 말이에요. KT를 원래 좋아하는 건 아니고 KT에 이제 황정현 선수랑 이제 연이 있으니까 보러 갔는데 황정현 선수만 잘하고 KT가 결국에는 졌잖아요. 근데 그쵸. 분위기가 어쨌든 응원하러 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나올 때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야구 얘기하는 축구 방송이다. 저는 어제 저기 또 그 배구 해설위원 네. 과거에 저 미치겠다, 배구까지 나왔어. 배구 국가대표 센터인 장소연. 네. 장소연 우리 해설위원님이랑 경기를 봤거든요. 어제 네. LG 우승하는 경기. 현장 가셔서? 아니요. 아, 현장 못 갔죠. 중계. 그거 봤는데 거기 배정대 선수 있잖아요. 그 배구 선수랑 사귀대요. 자기 거기 무슨 선수랑 사귄다 그러더라고. 배구 선수랑. 맞아요? 호남정 장소연. 맞아요. 저랑 한 살 차이예요. 정말 네. 알 수 없는 지금 이거 거의 왔다 갔다 이 정도면 한의원님 모셔야 돼. 이 방송 스포츠 투데이냐? 스포츠 투데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지금 장현님이 이렇게 핑퐁처럼 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잖아요. 뭐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진짜 우리 저 첼시 팬들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진짜 좀 애매한 막연한 이 암흑 같은 터널. 도대체 이 젊은 애들 이 팀이 어디로 갈까? 근데 지금 한 줄기 빛이 보여요. 이 터널인데 뭔가 빛이 딱 보인 거야 지금. 한 줄기가 아니야. 막 그 굵은 빛이야. 맞아. 굵은 빛이야. 맨시티전에서 이게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팀을 상대해도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수치에서 상대 팀들을 비교적 압도하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경기는 4대4로 비긴 것을 떠나서 그쵸. 내용적으로 뭐 점유율, 또 슈팅 숫자, 뭐 유효 슈팅 숫자, 심지어는 뭐 XG 값 네. 전부 맨체스터 시티랑 대등하게 갔어. 그러니까 탈압박, PK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내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야 이거 잘하면 시속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 먼저 선제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 내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저도 중계하면서도 근데 첼시가 오늘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지가 않다. 네. 시속 게임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좋지 않을 때 내용이라면 이미 한 골 먼저 먹으면 끝났네. 이 게임은 이길 수 없어. 그쵸.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경기가 있는 반면에 이번 경기는 이거 할만한데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내용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 근데 지금 막연한 지금 터널에서 진짜 빛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첼시 팬들 와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일 거예요. 그쵸? 임정빈님 감사합니다. 장혜연님 화이팅. 감사해요. 아니 진짜 마지막 20초까지 막 난리도 아니었던 그 상황들이 너무 축구 팬들이 뭐 첼시 팬, 맨시티 팬 아니더라도 이 경기는 진짜 이번 시즌 최고 역대급 경기였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새벽에 지금 펼쳐져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네. 저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기를 못 보고 주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첼시라서 안 보고 잤는데 이럴 줄 몰랐다, 배신감 당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보신 분들이 이번 라운드 위너. 네. 진짜 위너. 진짜 역대급 경기 나왔죠. 네. 아니 이렇게 보면은 위원님 포체티노의 축구가 이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이제 자리를 잡았다? 포체티노 축구는 제가 뭐 여기 첼시 얘기를 할 때 올 시즌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약간 좀 그 도전적인 비대칭 운영이 아니고 약간 7월 선수를 윙어로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서 조금 변칙적인 운영을 했다가 또 갤러거 선수도 허리 라인 아래로 내려놓고 또 쓰는 엔소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약간 맞지 않는 운영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일단은 바꿔놓고 정상적인 어떤 역할을 맡긴 게 첫 번째였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운영은 기본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보면 키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4-2-3-1 쓰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쵸? 이게 뭐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4-2-3-1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펩 감독이나 뭐 다른 요즘에 데즈르비도 그렇고 여러 유형의 아주 그 인버티드한 뭐 저 1차 빌드업을 하거나 아주 변칙적인 또 현대 축구에서 원하는 그러한 어떤 변칙적인 일하게 하기보다는 현대 축구에서 최근에 트렌디한 이런 운영을 하는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탠다드한 운영을 하는 감독이에요. 스탠다드한 4-2-3-1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다드한 운영을 하는 감독인데 기본은 잘 지키는 감독이에요. 1차 압박, 압박에 대한 어떤 그 운영, 팀 압박이죠. 압박 강조하고, 그리고 컴팩트한 공수 간격 강조하고요. 그리고 전환도 빠른 전환을 또 요구하고요. 앞에서 끊으면 또 거기서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전술은 4백 빌드업 운영. 뭐 약간 비대칭으로 이제 뭐 제임스가 뭐 올라가거나 해서 이렇게 운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빌드업이에요. 미드필더들이 이제 빌드업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여의치 않으면 또 길게도 좀 전환을 시키고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첼시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22살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은 숫자의 연령대예요. 22살. 젊은 선수들을 장기 계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아직은 완전히 전성기로 가 있지 못한 공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힘과 뭔가 젊음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계약을 그런 식으로 시켜놨고 심지어는 19살, 20살 어린 선수들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티아고 실바나 스털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그 연령대들입니다. 25세 이하들. 많아야 23세. 그렇잖아요. 리스 제임스도 23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장단이 됐던 어떤 선수 다 팀의 주축 자체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어떤 그 전술적 아주 세밀한 역량,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바란다기보다는 과도기 이 시점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맞는 역할을 주고요. 포지션별로 맞는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그 선수들의 그 성장을 그 위치에서 너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심플하게 해봐. 그래 놓고 그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도모하면 되는 겁니다. 포치는 이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적까지 이렇게 내면 좋죠. 하지만 이러한 전술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좋은 그 스탠다드한 운영에서도 역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죠. 어떤 걸까요? 이쪽은 그 약간 이 최전방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무리, 파이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쪽은 전환이 됐을 때 1대1이 농한 윙어가 필요하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원톱과 함께 압박을 잘하고 왕성하게 뛰면서 여기서 득점 지원까지 해주면 좋죠. 이런 역량의 선수가 필요하고 이쪽은 공격적으로 이 선수가 이렇게 창의적인 후리한 동선을 가져갔을 때 공격 가담력이 좋은 선수가 필요하죠. 허리는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고 수비 라인을 보좌해주면서 그러면서 방향 전환을 1차적으로 조타수 역할처럼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 거예요. 공수 능력을 다 갖춘.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공격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1대1에 들어가면 간헐적으로 공격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센터백들은 노련하고 건실하게 최종 수비 라인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첼시가 콜 파머 선수가 지금 선발로 들어선 이후에 1패밖에 없어요. 승률이 지금 엄청 좋아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 선수가 이 스탠다드한 4-2-3-1 전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에이스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티전에서도 그랬죠. 이 선수가 프리하게 왼발잡이로서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방향 전환, 뭐 여러 가지 공격, 파이널 패스, 어시스트. 이 선수가 공격형 플레이메이커로서 첼시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주는 선수가 이미 됐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내보냄이 됐지만
콜 팔머 선수를 내보냈으니까 거기에 제임스 선수 복귀가 맞물렸죠. 네. 제임스 선수의 공격 가담이 워낙 왕성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여기서는 그 공격력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제임스는 사실은 월등하다고 봐야 돼요. 나이는 23이지만 이미 경험 자체가 여기서는 거의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제임스의 가세가 어떻게 보면은 콜 파머의 가세, 선발, 제임스의 또 추가 가세가 첼시의 어떤 공격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팀을 바꿔놓는 큰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첼시의 리그 초반에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슈팅도 막 나오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전혀 결정적인 기회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결정력을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확실하게 좀 커버를 하는 느낌이 그렇죠.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지금 4골, 4골,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지만 물론 뭐 토트넘전은 상대 퇴장이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갤러거 선수의 엄청난 성장은 이게 지금 경기마다 갤러거 선수는 계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다. 워낙 많이 뛰고 여기서 인터셉트, 뭐 공격 지원, 뭐 화려하게 눈에 한 장면, 한 시퀀스마다 와 좋다 이런 거를 못 느끼겠지만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이 갤러거 선수의 역할은 공수에서 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압박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마무리 슈팅만 이제 딱 하나 골이 터져지기 시작하면 그것만 좀 성장을 해서 결정력이죠. 그것만 성장하면 이 갤러거 선수도 팀의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보이고 있다. 거기에 스털링 선수는 뭐 거의 에이스처럼 1대1에서 엄청나게 좋은 돌파를 좀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 선수가 이 허리에서 에너제틱한 모습 또 좋은 또 어떤 볼 배급, 중원 장악력 이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물리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첼시가 우승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맨체스터 시티와 거의 대등한 내용을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근데 위원님, 솔직히 첼시가 강팀이 강해요. 그렇긴 하죠. 올 시즌에도 강팀과의 내용이 좋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강강이에요, 강강. 지금은 그 다른 때 리버풀전도 그렇고 다른 때 경기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 맨시티전은 근래에 제가 본 첼시 경기 중에 제일 강팀이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네, 이제 좀 강팀이 되는가 보다. 지금 이런 경기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그 빛을 본 거예요. 이제 강팀으로 올라올 수 있겠구나. 거기에 사실은 카이세도도 그렇고 뭐 무드릭도 그렇고 또 니콜라스 잭슨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아직은 나이도 어리지만 그 완벽히 성장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쵸. 네, 이날도 카이세도 선수는 너무 전진해서 압박을 하려다가 상대 뭐 베르나르도 실바 퍼스트 터치 하나로 그냥 제껴버려서 역습을 허용하거나 살짝 대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건 아직은 경험, 노하우가 부족한 그렇죠. 거예요. 수비를 할 때. 그리고 홀란 선수에게도 역시 뛰어 들어가서 압박을 하다가 홀란 퍼스트 터치에 그냥 뺏기고. 공간을 노출해서 압박을 또 허용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아직은 미숙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카이세도도. 근데 하지만 카이세도도 경기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기면 압박할 때 수비 방법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발전할 공간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번 시즌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왠지 다음 시즌에는 진짜 잘할 것 같고 뭔가 계속 미래가 좀 희망적이어 보이는 첼시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성장해서 터져주느냐의 문제인데 카이세도는 이미 많이 평가를 받고 고평가를 받는 높은 기량적으로 우수한 상황에서 아직 한 20-30% 정도의 여지가 공간이 있다. 발전 여지가 있다는 시기고 무드릭 선수는 채워야 할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공간을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 그거는 사실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큰 성장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어쨌든 하지만 지금보다는 못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죠. 퍼거슨님 감사해요. 네.
마운트 축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 마운트보다는 갤러거가 지금 뭐 맨유 갤러거가 더 훨씬 더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맨유의 마운트가 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니콜라 잭슨 선수도 역시 아직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지만 홀더 플레이가 아직 약하고요. 네, 홀더 플레이는 등졌을 때 할 수 있는 노하우들입니다. 네. 공격수가. 네, 팔도 같이 쓰지만 그럴 때 버텨주고 링커 플레이, 연계 플레이죠. 유럽에서는 이제 링커 플레이라고 합니다. 링커 플레이 해주고 그다음에 공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는 아직 되게 부족해요. 제가 보면. 오프더볼이 멍청하다. 니콜라 잭슨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읽어버렸어. 골은 넣었지만 갤러거 선수 중거리 때 리바운드 골을 잘 넣었어요. 잭슨이. 골은 지금 넣고 골 수치는 괜찮은데 아직은 움직임이 지금 조금 개선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 희망회로를 돌리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축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골맛을 어쨌든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제 뭔가 발판이 돼서 본인의 전체적인 플레이가 그쵸.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복구가 될 수 있어요. 복구라기보다는 이제 발전을 할 수 발전. 있는 여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피지컬적인 역량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그 노하우를 같이 익히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은 전술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자꾸 게임 복귀를 하고 아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됐구나. 그리고 복귀를 하다 보면 또 본인이 경기장 안에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그런 선수들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선수들이 또 여전히 존재를 해요. 네. 팀에는.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 팀은 희망이 좀 많구나. 네, 맨시티전을 보면 아, 희망이 있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계속 있고 이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기대감이 좀 생기는 팀 거죠. 자체도 도와줄 것 같고 은쿠쿠 선수 얘기를 하시는데 은쿠쿠 선수는 이제 곧 복귀를 하니까 은쿠쿠 복귀하면 뭐 은쿠쿠 선수를 저 폴스나인처럼 쓰면 되니까 잭슨이 빠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는 코치 감독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은쿠쿠 선수는 뭐 팀에 이제 거의 공격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결정력, 전체적인 움직임, 공격 파괴력을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은쿤쿠가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첼시가로 시즌이 되는 거예요. 첼시한테 걸리면 이제 뒤져. 잘못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아 근데 참 잘 졌어요 첼시가로. 어쩜 이렇게 착착 달라붙지? 네. 아니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좀 느끼세요 확실히? 지금 아까 잭슨이 너무 흥분을 해요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투와 이 말빠르기와 말의 그런 아우라가 오늘은 정말 다른 방송과는 달라요. 느끼시죠? 네? 좀 느끼시죠? 진짜 에이, 장난 아니에요 그 지금. 아니지. 거의 에이. 첼전 흥분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 어쨌든 재밌게 간에.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브로야도 그렇고 브로야도 이제 경기 경험을 좀 쌓아야 되죠. 네. 그리고 라비아도 그렇고 또 우코 축구나 이런 선수들은 아직은 이제 나이가 또 그 22세 연령대보다도 하나 어린 나이들은 그 밑에서 이제 22세, 23세 형들 보면서 또 배우면서 맞아. 그 밑에서 또 올라와야 되는 또 선수들이고 근데 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어떤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팀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무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근데 희망이 보이네 이러니까 이제 첼시 팬들은 고무적인 거고 아 글렀네. 자꾸 이런 경기가 쌓이면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망하는 없는 거고. 거지. 네, 팀이. 맞아요. 예, 장기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과도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수비라인 마찬가지예요. 티아고 실바의 미래 자원들이 지금 뒤에도 쭉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제 맨시티전 같은 경기 내용은 첼시 팬들에게는 매우 큰 희망을 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지금 카이세도하고 엔소하고 그리고 또 갤러거가 다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으니까 네. 여러모로 첼시가 이렇게 조금 잘 하고 있는 와중에 부상 위험이 있을까봐. 부상이 이제 뭐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죠. 네,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또 그거는 이제 팀 내에서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첼시는 이제 은쿤쿠 복귀와 함께 뭐 7월도 12월에 또 복귀를 하고 한 명 한 명 이제 복귀를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선수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다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구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안 신난 척 신이 난 장지현 폼 미쳤다. 포치가 잘할 거예요. 네. 포치는 뭐 제가 처음에 올 때 말씀드렸지만 그 요 시기에 과도기 단계에 선수들을 그냥 올려놓는 정도의 역할로는 형님으로. 좋은 감독이다. 네, 성향 자체가.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용병술도 되게 좋았고. 이번에는 용병수도 좋았어요. 네. 교체 선수들이 또 다 해줬기 때문에 네. 용병수도 좋았는데 어쨌든 그 포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전술보다는 조금 스탠다드하게 운영을 시키면서도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또 과감하게 쓸 줄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 시기 동안은 그렇게 그래서 저 포치 감독은 계약을 짧게 했잖아요. 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올려놓으면? 선수들이 만약에 긍정적 성장을 다 했다. 아.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우승을 시켜야 되는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계획이 있다. 첼시는 그렇죠. 계획이 있어. 현재 전술은 뭔가 밋밋해. 조금 더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전술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두고 그런 후보들을 체킹을 했다가 그 감독을 사전에 물밑 접촉해서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물론 포치가 엄청 잘해가지고 그냥 우승 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능력이 없는 감독은 아닌데 근데 요즘에 아주 다이나믹한 전술 운영을 들고 오는 다른 감독들 네. 거기에 그 팀들도 팀 보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팀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역시 우승을 노리려면은 그 다음 페이스의 어떤 감독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올 시즌 어쨌든 이제 코치가 뭔가 들으면 섭섭하겠다고. 네. 올 시즌 뭔가 이제 희망의 큰 줄기가 보였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 당연히. 강팀한테는 강한데 내려앉은 팀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거 어떻게 은쿤쿠가 해결할 수 복귀를 있을까? 했을 때는 아마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지금 내려앉은 팀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거의 없지만 네. 같이 붙지만 네. 그렇지만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득점, 특히 결정력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은쿤쿠는 저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월드 클래스가 이미 됐죠. 네. 더 은쿤쿠도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은쿤쿠가 의의 복귀는 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후반기 지금 전반기에서 이제 후반기로 가는 그 사이인데요. 요 사이에 은쿠쿠 복귀하면 첼시는 이제 승률을 좀 많이 올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승 경쟁을 하는 지금 올 시즌 엄청나게 지금 우승 경쟁 뜨겁죠. 치열하잖아요. 요 우승 경쟁을 하는 팀들은 첼시와의 어떤 만남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그 밑에서 챔스 경쟁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팀들도 역시 뭐 다음 경기가 당장 첼시는 뉴캐슬전이지만 그런 팀들이죠. 이런 팀들은 이제 첼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네. 아 근데 확실히 내 팀이 막 강한 팀에 막 부시고 다니면 진짜 희열 진짜 있겠어요. 뭐 저는 첼시가 아니라서 첼시 팬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참 희열 장난 아닐 것 같아. 근데 말투가 약간 뭐 이쁘시니까 그러겠어요. 좋겠어요. 지금 부러운 거죠. 약간 부러움에 약간 아니, 그 말투가 섞여서 아니 지금 지현 위원님이 이렇게 첼시 이렇게 부러워하는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보니까 부러운 거야. 약간 지금 부러워해. 부럽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올 시즌 처음에 시즌을 시작했을 때 그 이 검은색 그림자가 이렇게 있었던 첼지현님과 지금 이렇게 확 이렇게 오른 첼지현님이 이렇게 대비되니까 저는 이렇게 옆에서 바로 지켜보잖아요. 그냥 왠지 조금 이렇게 자꾸 놀리고 싶고 위원님은 예전에 놀리려 좀 예전에는 놀릴 약간 수가 나를 없었어. 조심스러워했어. 놀랄 수가 없었다고. 이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상처야. 지금 내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스크래치를 요만큼 이렇게 내면 이만큼 피가 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그렇죠. 느낌인데 약간 부러워하는 게 지금 들려. 제가 눈치는 있거든요. 부러운 거지. 부럽죠? 놀려도 기분 좋아. 막 이런. 약간 이제 부럽기 시작할 거야 아마. 네. 너무 웃겨 위원님.
와 이렇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수 시즌 많아서 부럽네요. 토트넘 토트넘 팬 팬. 최정훈님. 어, 그러니까 공감되죠. 토트넘 진짜 주축 필드 플레이어 5명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지금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저번 주에 우리 축구장이가 wolves랑 토트넘 했잖아요. 그때 위원님 어디 손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토트넘이랑. 한 점 차로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 인저리 타임 전까진 그랬잖아요. 저는 무승부였단 말이에요. 너무 이 아쉬운 거지. 사라비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이럴 줄 몰랐지. 경기 내용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래도 한 점 차로 꾸역꾸역 이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죠. 네. 나는 무승부 느낌이 왔었는데 무승부를 했는데 이렇게 할 때 항상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인저리 타임이 너무 길어. 옛날에 팍팍 끊었는데, 그지? 네. 앞으로 은쿤쿠랑 라비아 들어오면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할지는 제가 포치 감독 머릿속으로 못 들어갔지만 저라면은 일단 잭슨은 조금은 좀 쉬게 해주면서 물론 조커로 나갔겠지만 은쿤쿠를 저는 폴스나인으로 놓겠어요. 조금 더 잭슨의 공부를 은쿤쿠. 시키고 은쿤쿠 놓고 폴스나인으로 여기 갤러거 놓고 스털링, 콜 파머, 그렇죠. 그리고 제임스, 여기 12월에 벤치를 들어오면 되지만 당분간 쿠쿠렐라 그렇게가 베스트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요 허리에서의 장악력이나 압박이나 전환이 맨시티전에 워낙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맨시티도 자기들이 주도하지 못할 만큼 허리 싸움을 졌거든요. 지금 상황을 일단은 쭉 더 업그레이드 더 강화시켜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정력. 은쿤쿠 같은 선수만 추가적으로 바꿔줘서 일단은 이걸로 쭉 밀고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듣자마자 노량 박사님이 아름다운 선발 라인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은쿠쿠 선수가 복귀 이후에 완전한 몸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상대가 라인을 좀 끌고 올라오는 후반 중반 시간대 그럴 때 이제 은쿤쿠에게 휴식을 주고 몸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100% 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잭슨을 투입해서 뒷공간 공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혹시 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브로야 같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또 놓고 와 은쿤쿠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첼시는 진짜 뎁스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공격진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색깔의 성향을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려면 다양한 성향의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윙어도 그렇고. 그러면 감독들이 그 상황에 따른 교체 투입을 하기가 좀 용이하죠. 이럴 때 이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쓸 선수가 없으면 힘들지만 일단 쓸 선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맨도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티아고 실바 빈자리에 원톱 자리를 장의원님 어떤 선수를 희망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든 여름 이적 시장이든 월드 클래스 공격수, 정통 공격수가 사실 첼시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니콜라 잭슨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니콜라 잭슨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주는 편이 좋다. 그건 임대가 됐던 아니면 팀에서 약간 조커 자원으로 들어가던 부상이 있거나 그럼 주전으로 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첼시가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이라면 그러면 우승을 위해서는 아직은 은쿤쿠 하나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1명 정도는 팀에 더 추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욕심이 있다면 왼발잡이 메잘라가 1명 있는 게 전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팀이 영입 선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글쎄요. 팀 내 수뇌부들 또 디렉터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팀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좋은 방향을 아마 제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오늘까지 봤을 때 첼시 굉장히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요? 부러워? 네? 아니 뭐 부러울 것까지 되게 없죠. 제가 뭐 응원하는 팀이 막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뭔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팀이 단단해 보이는 것과 위에 막 있는데도 아씨 불안불안해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아직 부러워할 단계는 아니고요. 한 경기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경기부터 또 왜 이러지 또 팀이? 아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내용이 좋으니까. 그렇죠. 꾸준히 지금 남은 경기 뉴캐슬, 브라이튼 또 계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힘든 경기가 지금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경기들을 봐야 돼요. 저는 네. 팀마다 또 상대방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2월 달이 중하위권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첼시. 그렇죠. 근데 요 지금 남은 또 이어지는 3연전도 중요해요. 맞아요. 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3연전이 사실. 첼시가 챔스권을 위협할 수 있는 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초반에 이렇게 가려질 수도 있어요. 아 욕심을 이제 내기 시작하셨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즌 전에 네. 잘하면 몇 위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잘하면 잘하면 6위 아니었어요? 네, 잘하면 6위, 5위. 잘하면 첼시가 6위, 5위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긍정적 회로죠. 네, 긍정적 회로가 이제 고선입니다. 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뒤에 또 피터와의 방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더 깊은 얘기는 피터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딱 9시 정각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또 이렇게 짧고 굵게 굉장히 기분 좋게 첼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첼시 가루 언제까지 계속되나 네. 한번 지켜보십시오. 빠이. 안녕.